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보내주신 도자기인데 이게 좀 우리가 도자기 하면 뭐 병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뭘까요 이거? 주둥이로 봐서는 화병은 아니고요. 꽃을 꽂기에는 좀 넓다. 꽃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물론 양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화병이 밑에가 보이질 않아서 예쁘질 않아요. 볼 때는. 화병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인데. 전문가스럽습니다. 지금 왜냐면 장고가 3개거든요. 1등이니까. 여유 있지. 근데 나는 이게 필통 같은데 붓이나 이런 걸 그런 거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짧고 괜히 날개가 달려 있고 아하. 그냥 일자면 되거든. 그런 필통? 필통? 살짝만 돌려줘 보실래요? 돌려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팔각인가요, 총? 돌려도 뭐 거기서 거긴데 팔각 같아. 팔각이네. 어떻게 알았죠, 김용명 씨 팔각인지? 오케이, 거기까지만. 아니, 수학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눈썰미가 대단합니다. 팔각이죠, 지금. 팔각을 알아냈습니다, 김용명 씨가. 그게 필통이 아니면 이상무 씨는 뭐 붓이나 이런 거 넣었을 텐데 좀 잘 모르겠다. 조현일 씨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만약에 집에 있다면 네. 뭘 담고 싶으세요? 전 그냥 아까 딱 등장하자마자 꼭 꽂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화병. 꽃을 이렇게 꽂는다. 저희 집에 이런 거 하나 있긴 있어요. 숟가락 꽂아요, 여기다가. 숟가락 꽂입니다, 그럼. 맞아요. 숟가락이. 이케땡이 딱 요만한 거 팔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도자기 과연 무엇을 담아서 사용했을까요? 1번 꽃, 2번 전통 한과, 한과? 3번 종이, 4번 붓. 종이, 붓. 저는 먼저 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난 처음부터 얘기했으니까. 먼저 하세요. 난 종이. 김용명 씨 종이. 네네. 이상명 씨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붓. 종이라고 하기엔 너무 얕아. 종이가 들어가려면 좀 길어요. 근데 보통 붓은 이렇게 매달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기도 하지. 전 종입니다. 둘이 종이? 네네. 그럼 난 종이. 붓으로 갈게. 이상명 씨만 붓.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할 거다. 두 분은 종이, 이상명 씨만 붓이라고 했는데요.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3번 종이. 종이! 아이고. 일단은 김준영 위원님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여기다가 종이를 담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 종이를 담아두는 이종을 통으로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곧 사용하는 종이를 접어서 보관하지 않고 돌돌 말아가지고 꽂아서 뒀죠. 그래서 저런 걸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종이를 담아두는 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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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비들이 중요한 문방구 용품이자 아주 필수품이죠, 그게. 그래서 저 형태나 재질을 보면 다양하게 사실 만들었죠. 그러다가 의뢰품처럼 저렇게 팔각이나 육각으로 만든 것도 있고 또 문양을 투각으로 해서 청화를 글씨로 꾸며서 또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 보통 필통과 비슷하지만 사실 지통이 필통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렇군요.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진 글씨체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비장지, 그다음에 사고, 사토고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죽. 오래된. 일섭지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떤 의미의 글들이 쓰여 있는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의미의 글들이 쓰여 있습니까? 글씨를 그 우측서부터 살살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네. 가비장지 사토 고족이라고 그래요. 네. 갑에 잘 감추어 두어라. 토끼털과 대로 만든 붓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일섭지목 이시비우. 네. 백여 기동 이유실이라고 썼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에 한 번 먹을 묻히면은 100가지 시비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움직여서 읽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문영심장 호의실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게 무가 모자를 무자로도 읽는데 그게 이제 문영심장 호의실이 차라리 방에 감춰두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뜻대로 이 지통을 쓸 때마다 아주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이제 그 글을
적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또 굉장히 이 지통과 어울리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 네. 보시기에 제작 수준은 어때 보이세요? 이게 지금 백자죠, 백자? 네, 이제 백자인데. 이게 제작 수준. 금이 간 것 같아요. 흠이 좀 있어요. 금이 갔어요? 이게 약간 일섭지목 이쪽에 금이 이렇게 저 분청 쪽 분청. 쪽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뭐 그런데 그렇게 뭐 솜씨 있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수준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네. 근데 뭐 저 표면도 거칠고 음. 좋은 구멍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흙을 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진짜 잘 뭐, 뭐, 그냥 평범해 보인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그리고 오. 역사도 그렇게 뭐 오래된 오래돼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다. 예, 예. 야, 그냥 평이해 보이는데 평이해 근데 보인다. 어떻게 장구가 하나시지? 혹시 여기에 반기를 드실 분 계십니까? 네? 일단은 김용명 반기 듭니다. 아니, 반기라기보다는 네. 그 유약 처리가 유약.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었을 때 네. 가마에서 굳었을 때 나왔을 때 이제 유약 처리가 골고루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오. 약간 그 구멍이 난 게가 있거든요. 역시나 좀. 네, 그건 뭐 약간 매끄럽지 못한 아. 저게 이제 경남 창원에 없는 그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약간 조금 미흡한 게 조금 보이긴 보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말을 본 많이 거야? 어떨 때 신뢰가 생겼다가 거야? 어떨 때 신뢰가 없었다가. 이제 저런 게 저 옆에 있는 게 벌써 일단은 종합해 보면 이상벽 씨와 김용명 씨는 수준이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셔도 되죠. 정확하게 얘기해도 되죠. 예. 이 밑에 라인이 두 줄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하게 어.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고 아. 이게 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뭐 이런 아하, 느낌이 있어요. 네. 얼기설기한 그런 그렇네요, 네. 그런 게 쇼감정단의 혹평일색입니다. 일단은 이게 형태가 팔각인데 팔각으로 만든 이유부터 위원님께 여쭤보고 또 한번 다른 질문 해보죠. 일단 위원님 이렇게 팔각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팔각은 아마도 주역에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으로 겹쳐서 나타낸 팔개. 팔개죠. 예. 그러니까 건곤감리, 네. 태진 손간을 표시한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 도자기로 만든 지통 그 대부분은 원통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팔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그걸 만든 거예요. 또 저 글씨도 한때 금과 맞바꿀 수 있는 아주 비싼 코발트, 수입 코발트로 사용. 지금 쇼감정단은 혹평일색이었는데 네. 지금 형태도 좀 신경 써서 만들었고 네, 게다가 이게 청화백자인데 청화백자의 안료가 코발트. 코발트가 당시에 금과도 맞바꿀 정도로 비쌌는데 이렇게 많은 글씨를 썼다. 위원님, 코발트가 실제로 금과 맞바꿀 정도로 굉장히 귀했나 봅니다. 상당히 귀했죠. 상당히 귀했군요. 예, 사실 사치 풍조를 염려해서 이 청화백자 사용 금지령까지 내렸었어요. 그게 어느 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태종태세 문당. 그건 상관없어. 영조 임금님이 네. 제일 오래 사셨고 맞아요. 역대 사셨어요. 임금님 중에서 그쵸. 네. 그리고 그이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완고한 아,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카트 시키는 거에는 저 정조 임금님 같은 분은 아주 선정을 베푼 분이고 그렇죠, 세종 임금님이야말로 뭐 말할 것도 가장 영조 같은. 이상벽 씨 영조 갑니다. 영조가 가장 르네상스였거든요, 조선시대. 르네상스요? 그러니까 가장 뭐 탕평책도 쓰시고 탕평책? 가장 활발한 시기였었거든요. 예. 그러면 모든 문물이나 무역이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해서 활발해서? 약간 진짜 아까 선생님 말대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고민합니다, 김용명. 선생님 저는 세종 아니면 영조 같아요. 세종 아니면 영조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한글도 만드셨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돈이 이제 막 사치스럽게 쓰여지는 네. 것을 막았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너무 이 글을 만드는데 바쁘셔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썼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영조가 워낙 뛰어나신 분인데 까다로워서 안 된다 이렇게 안 얘기했을 된다. 수도 있고 사실 왕실 전유물이었죠. 청화백자가. 그래서 이제 일반 사대부까지도 널리 사용을 했어요. 청화백자는 아라비아를 거쳐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아주 값비싼 코발트를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청화백자를 이런 사치 풍조를
조장한다고 해서 영조 때 사용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나온 이게 만약에 영조 임금 때 있었다면 허락하지 않으셨을 만한. 왜냐하면 코발트 한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희귀품이지. 사실 그리고 종이 담는 용도로 도자기를 이러면서 못 쓰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이런 청화백자 지통이 네. 많이 남아 있습니까? 사실 도자기가 많이 남은 건 없지만 네. 그래도 도자기를 만든 그 지통이니까 네. 사실 귀하죠. 귀하군요. 네, 필통보다도 사실 지통이 더 귀합니다. 희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또 각도 돼 있죠. 각도 있어. 그러다 또 그러고 또 저게 글씨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희소성이 있어요. 상당히 귀하다. 조혜련 씨.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필통이 귀한가요? 지통이 더 귀한가요? 사실 필통이나 지통이나 같은 수준이었다면 그래도 지통이 더 오늘 나온 게 더 귀합니다. 김영경 씨. 금이 간 게 강정가에 영향이 있습니까, 선생님? 네. 사실 저게 도자기가 그렇게 뭐 쉬운 게 아니고 사실 귀한 거는 바로 조금 금 간 거를 그렇게 뭐 많은 평가를 낮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럼 저게 만약에 청자였다면 가격이 한 얼마? 뭐 청자 필통이라면은 사실 희소성에 의하면은 청자 필통이 더 귀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뭐 청자 필통.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누가 장원이 될지 마음에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주감정단 세 분의 추천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뭐 천차만별의 가격이 나왔어요. 일단 억 단위 나왔습니다. 억 단위가요? 이상벽 씨 1억 2천. 네. 우와, 조혜련 씨 750, 김용명 씨 3,700. 아까부터 그 작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다는 거. 그렇다고 그걸 손으로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보통은 저기다 진열을 해서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진열 때 따로 저 작품 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근데 너무 세게 썼나? 예, 너무 세신 거예요. 왜냐면 금도 갖고 그래서. 그러면 요거 제가 그러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합니다, 이상벽 씨. 조정도 돼요? 바꾸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 지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그럼 그냥 가는 게 더 멋있는데. 네. 조혜련 씨 그냥 가라 그러는데. 좋아. 그냥 갑니까? 꼴찌인데. 좋아. 왔다 갔다 했던 이상벽 씨 마음을 정해서 안 바꾸고 1억 2천.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 너무 약하겠네. 김용명 씨는 지금 어찌됐건 장원인데 장원이 과연 김용명 씨 혼자일지 아니면 이상벽 씨나 조혜련 씨 가운데 정확하게 맞히면서 공동 장원이 될지 아니면 조혜련 씨 혼자 단독 장원이 될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갑시다. 자, 과연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지금 제발. 공개합니다. 보자. 선미의 소박한 멋이 느껴지는 청화백자 팔각 지통의 추정 감정가 올라갑니다.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10만 단위 넘어가고 100만 단위 넘어가고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2천만 억 단위, 억 단위 얼마입니까? 1억 2천! 오케이. 이상벽 씨, 와! 1억 2천이라고? 그럼. 야, 이거 지우려고 했었었는데. 이거 지우려고 했었었는데. 1억 2천이라고 이게 했어요? 정답을 맞히면 난 사실 줄이기를 한 8천쯤 줄일까 그랬는데 이상벽 씨가 그러면은 조혜련 씨한테 소신을 잘 지켰네. 야. 이상벽 씨가 바꾸려고 했던 거 조혜련 씨가 바꾸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딱 맞춰? 와. 오. 도자기를 만든 지통이 사실 귀하죠, 상당히. 예, 그리고 저게 18세기, 19세기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저연대의 상태가 저 정도 있는 건 상당히 귀해요. 그래서 저게 큰 박물관 아니면 가서 볼 수가 지금 없어요. 저 정도 수준이라면 볼 수가 없고 또 제작 수준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글씨가 들어가 있어야 지통에 또 모양새도 납니다, 저게. 그래서 사실 저게 색깔만 조금만 좋았다면 상당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 네. 자, 지금까지 청화백자 지통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TV쇼 진품명품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가운데 그 가치가 궁금한 물건 있으신 분들 그 어떤 물건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화백자 지통 함께하셨습니다.